10강, 나의 미래를 경영하라. 그래서 탐 피터스의 저서를 중심으로 나의 미래를 경영하라. 참 멋있는 말 같습니다. 예, 미래를 경영하라.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탐 피터스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요. 상상을 경영하라.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상상을 경영하라. 상상을 경영하라. 근데 여러분들 경영하라란 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말은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이 경영의 정확한 개념만 딱 잡히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게 돼요. 자, 경영은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그 중에 비즈니스의 측면에서 계획하는 거예요. 계획. 계획이 제일 먼저 들어가요. 플래닝을 먼저 하는 거예요. 플랜을 먼저 짜는 거예요.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하다 보면 이것을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걸 실행하다 보면 어차피 조정을 해가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죠? 조정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걸 코디네이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것을 또한 계획한 것을 일을 하다 보면 뭔가 조직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걸 조직한다 그래요. 그걸 오거나이징 한다고 그래요. 계획하고 조정하고 조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서 또 뭐를 해야 됩니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를 매니징이라고 그래요. 매니지먼트를 해요. 그러니까 계획하고 조정하고 그 다음에 조직한 것을 관리를 해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뭐가 나옵니까? 하다 보면 생산해내는 일이 벌어지죠. 그죠? 생산하고 그 생산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케팅, 즉 판매를 하고 그것을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뭐를 합니까? 결국에는 수익을 내는 거예요. 효율이나 효과를 나타내는 과목이 바로 경영입니다. 여러분들 경영이 그렇게 쉬운다? 아니죠. 그죠? 굉장히 종합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경영하라 그랬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거기에 그 계획을 조종하고 관리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통제하고 그러면서 또한 이것을 관리하면서 나중에 생산성 있게 해내고 그다음 마케팅하고 패키징하고 포장하고 이렇게 일련의 종합적인 과정들이 경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상당히 어떤 머리가 재치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되게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면이 너무나 강해요. 쉽게 말하면 이성의 힘을 잘 못 써요. 이성의 힘을 잘 못 쓰고 어떤 이 주어진 반복적인 거는 굉장히 잘하고요. 또 그러면서 이 감성적인 것을 굉장히 잘하지만 무엇인가 이게 체계를 형성하고 조직하고 그것을 지속하는 것은 상당히 약한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하고 우리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인생에 이제 지금 남은 생애라는 것은 남은 미래입니다. 남은 미래를 여러분들이 더욱 잘 설계하셔서 디자인을 잘 하셔서 더 멋진 지금보다 더 멋진 예, 새날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식강의 목표 경영의 구루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구루는 어느 나라 말이냐면 인도 말이에요. 인도의 대스승을 구루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어떤 학문이든지 대스승이 있습니다. 이 권위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권위자 중에 세 명이 있는데 탐 피터스가 있어요. 뭐 피터 드러커가 있고 일본에 가보면 오마에 게니치라는 위대한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세 명의 경영학자라고 그래. 세 명의 스승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요. 수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자,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한국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현상이 바로 저출산 고령화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AI가 등장하고 디지털 혁명이 이루어지고 이런 거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인생 2막을 위한 유익한 통찰력과 미래 창조를
토론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자, 밑에 보시면 우리 저기 영숙연구원 한번 읽어주실까요? 배우는 사람. 배우는 사람, 배우는 조직, 배우는 사회가 미래의 생존을 보장하고 제2의 탄생인 생활을 보장한다. 자, 이 배우는 사람, 자, 배우는 사람, 우리가 무엇인가 자아 실현을 했어도 멈춰서는 안 되겠죠. 그죠? 뭔가를 이뤄냈다고 하면 또, 사람이 뭔가를 이뤄냈다고 하면, 예, 그것이 또 끝나는 시간이 또 있어요. 그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는 또다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죠.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배우는 사람, 배우는 조직, 배우는 사회, 즉 학습, 학습인이 되고 학습 조직이 되고 학습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미래의 생존을 더 보장한다 그랬어요. 예, 더 나은 생존을 얘기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나 지금 거의 다 해결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미래의 더 나은 생존,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죠. 나이가 70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요, 연세가 93세예요. 지금 93세신데, 제가 질문을 했어요. 자, 올해는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제가 작년도에 질문했어요. 그 할머님한테. 저가 너무 잘하시는 분이어서, 이분은 이화여대로 나오신 분이에요. 야, 이화여대. 예, 그러신 분인데, 93세 딱 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영어를 좀 배우고 싶다. 영어를 공부해서 그걸 어떻게 하시렵니까? 다니면서 외국 사람 만났을 때 영어로 대화하고 싶다. 아주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정말 해보세요. 예, 과거에 그래도 이화학당을 나오신 분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맞아. 예? 내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마인드를 갖출 수 있었다고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분의 인생에 뭐 대학이 없었다면 아마 그런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인드. 마인드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죠. 자, 다음 장. 자, 톰 피터스. 톰 피터스는 뭐 워낙 미래를 경영하라라는 책으로 유명하고요. 리틀 빅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뭐 워낙 부류의 명작입니다. 자, 지금 오른쪽 보시죠. 요거는 한 3년 전에 인터뷰했던 기사인데요. 세계는 지금 신성장 동력 전쟁을 치르고 있다. 여기서 이기려면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변화와 혁신, 실패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여기 있어요. 혹시 오늘 아침에 제가 조선일보 기사를 보는데요. 깜짝 놀랄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경기민요 아시죠? 경기민요. 경기민요. 경기민요의 전수자 중에 여러분들 그 경기민요 소리꾼 이희문 씨가 있어요. 이희문이라고 하시는 분 아세요? 여러분 뭐 기독교인들은 잘 이런 걸 잘 관심이 없으세요.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이희문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 딱 한 말이 아주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 사람이 뭐냐 하겠으면 기본이 갖추어져 있으면 딱 이희문 씨가 하는 말이 기본이 갖추어 있으면 파격을 두려워하지 마라. 참 기본이 중요하더라고. 기본이 되어 있으면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래요. 아, 이 기본기가 엄청 중요하구나. 기초가 엄청 중요하구나. 기초를 갖추고 기본을 갖추었으면 여기서 어떤 변화를 주고요. 혁신을 주고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나는 기본을 갖추었는가? 여러분들 프로페셔널리즘이 아니더라도 이 펀더멘털한 기본을 갖추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나이가 들어도요, 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 여러분 기초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한데요.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기본이나 기초를 갖추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주 굉장히 이 기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자, 지적 기초가 있을 것이고, 영적인 기초가 있을 것이고, 체력적인 기초도 있을 것이죠. 그죠? 건강의 기초가 있을 것이고, 도덕적인 기초, 윤리적인 기초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기술적인 기초들이 있을 것이죠. 기본이. 이것에서 정말 탄탄하게 놓여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앞으로는
계속해서 변화와 혁신, 실패를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냥 이대로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제가요, 새벽에 어떤 하나의 책을 잠깐 읽게 됐는데, 뭐 저는 새벽 독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읽어보면 이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책의 제목이 그래요. 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목숨을 걸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느냐? 아, 책 제목이 재밌어요. 당신의 인생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느냐? 어떤 한 사람이 저자가요. 저자는 변호사예요. 변호사이고 고시를 두 개를 합격한 사람이에요. 행정고시와 말 그대로 입법고시를 합격한 고시를 합격한 한꺼번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놀랍게도 대학을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어요. 20대 때까지 뭘 하지 아세요? 군대 마치고 20대 때까지 컴퓨터 게임에만 빠져 살았대요. 20대 중반까지인가? 컴퓨터 게임에 살아가다가 어느 날 불현듯 아침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지? 내 인생의 꿈은 무엇일까? 하면서 20대 때를 보낸 거를 후회하면서 탄식을 해요. 대학 생활을 했지만 탄식을 하면서 10년 전에 자신의요 대학교 1학년 때 했던 고시를 10년 만에 다시 공부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내 인생에 목숨을 걸 질문을 던지고 10년 만에 다시 고시를 준비했는데 단 1년 만에요. 두 개의 고시를 다 합격합니다.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이 이렇게 절박하구나. 간절함이 있는데 그 간절함, 절박함,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물론 세속의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성공한 사람을 보면 상당히 감탄을 합니다. 자, 그렇죠. 아, 어떻게 1년 만에 두 개의 고시를 다 합격할 수 있을까? 예? 자,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사람이 참, 그 사람은 아마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인생을 이제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 자, 여기 써 있죠. 탐 피터스 한국에 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상상을 경영하라. 참 말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상상을 경영하라. 책 제목이 뭡니까? 리이매진. 리이매진. 다시 상상하라. 리이매진. 참 세계적인 참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은요, 제가 그래서 탐 피터스 여기는 제 이제 서재죠. 제가 예전에 이제 이 구입해 놓고서요. 구입해 놓고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중고책입니다. 중고책인데 구입해 놓고서 이렇게 영수증을 해가지고 여기다 해놨어요. 해놓고 지금 이제 저기를 했죠. 자, 여러분들 미래를 경영하라 혹은 상상을 경영하라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 우리는 준비 중이냐 이런 얘기예요. 자, 준비 중. 여러분 아까 기본이라는 단어는 준비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21세기는 혼란, 혼란, 즉 카오스와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 준비된 사람들은요,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대에도 그것은 마치 폭풍우를 헤쳐나가는 배와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여기를 어떻게 여러분들 난파선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폭풍우를 잘 헤치고 무사히 안전한 포구에 다다를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인생을 뭐에 비유를 많이 합니까? 인생을 뭐에 비유를 많이 합니까? 자, 우리 은숙성 교사님. 인생에 대한 많은 비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주로 무엇에 많이 비유합니까? 네, 좀 전에 답을 얘기해 줬죠, 다. 자, 항해 비유를 많이 하죠. 그죠? 항해. 항해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 고해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고해. 아주 힘들다 이거야. 고해라는 말이 그거예요. 아주 항해랑 똑같은 단어예요.
헤쳐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헤엄쳐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런 항해에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항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인생은 어떤 뭐 등산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어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가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또 어떤 사람은 사막을 건너는 것 같다. 광야를 건너는 것 같다. 이런 사람도 있지요. 실제적으로. 또 인생은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비유를 하지만 여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생은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아트라고 할 수 있어요. 예, 테크닉과 더불어서 아트를 갖춰야 되는 건데,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준비된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가? 자, 이 부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준비된 사람인가?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강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 우리 영숙쌤 얘기해 주세요. 강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강사가 됐다. 이 사람이 강사로서 인정받고 강사로서 저기 하려면 무엇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까? 구비가. 그 강의할 분야의 어떤 전문가적인 소질이 그리고 지식이나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소질, 지식도 여기에 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네. 사람들이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강의안도 준비돼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소질도 있고 전문성도 있는데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강의를 할 수가 없겠네요. 예,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또.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처음부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모해 놓으세요. 인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인맥이. 같은 인맥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인맥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어디 가나 우리는 인맥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 맥이 좀 약한 사람이 있고 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산맥같이 크신 분이 있어요. 인맥이 막 산맥처럼 태백산맥처럼 크신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맥을 못 추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맥을 못 추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혼자만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인맥을 갖추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교성이 필요한 겁니다. 사교성. 또 하나, 어떤 사람은 이게 파트너십이라고 하죠.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참여를 먼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유명한 강사가 되려면요, 다른 강사들의 다른 역할 모델들을 찾아서 다른 강사들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배워야 돼요. 그죠? 저는요, 영어 강사 생활을 28년을 했습니다. 자, 성경 강사 생활을 15년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강의를 16년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나와도, 그 다음에 이렇게 경영학 강의를 7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요,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형성되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또 필요할까? 자, 여러분들 1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도 이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펼칠 수 있는 장이 필요하고요. 장. 그 다음에 그것에 이 장이 필요하고 그 장이 펼쳐져 있을 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스피치 능력 필요하고요. 또 하나 커뮤니케이션 스킬 필요하죠. 또 하나 관계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경영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경영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는 경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경영. 아까 계획하고 조종하고 통제하고 조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산하고 마케팅하는 이런 어떤 종합적인 종합인으로서의 모습으로 나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러분 배우기만 하실 겁니까?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배우기만 하고 가르치지 아니하면 이것은 스승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스승에 대한 모독입니다. 배우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때가 되면 하산하십시오. 하산하십시오. 예, 저는
조만간 하차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자,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가까운 과거를 생각해 볼까요? 자, 영어 단어 비동사 썼어요. was. 자, 보세요. 여기다가 I라는 단어를 써보세요. 혹은 we라는 단어를 써서 I was, we were. 오케이? I was, we were. 자, 1인칭 단수 복수형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 복수형으로 볼게요. We were. 어때 썼다는 거야?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고 살기 위한 일, 자, 과거는 먹고 살기 위한 일로 점철되어 있었어요. 자, 2번은요. 관료주의 사회, 관료주의 사회. 여러분들 관료주의 하면 대표적으로 공무원 사회입니다. 행정 조직을 가리켜요. 이제 관료주의 사회 지금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어마어마하게 흔들려요. 요즘 젊은이들 공무원 하려고 해요? 안 해요? 선생도 안 하려고 하고 공무원도 안 하려고 하면서. 이제 과거는 그래왔어요. 이제 이게 이 사회가 지금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요. 물론 그쪽 자리는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철밥통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철밥통인데요. 이 밥통이 좋은 밥통이 아니에요. 아주 비싼 밥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냥 가마솥이에요. 가마솥. 왜 관료사회가 왜 문제입니까? 관료사회의 가장 큰 특징, 메모해놓으세요. 경직성. 유연성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경직성. 근데 젊은이들은 그거 좋아합니까? 이 감성이 충만한 젊은이들. 그거 좋아합니까? 엄청 싫어하죠. 경직되고 굳어 있는 거. 근데 젊은이들의 특징이에요. 에너지 넘치죠. 활력 넘치는데 그런 젊은이가 그냥 조그만 사무실에 갇혀가지고 민원인이나 상대하고 컴퓨터나 조작거리고 그냥 계속 똑같은 얘기를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죠. 그죠? 본인들은 현대판 노예라고 표현하던데. 예, 박봉의 월급에. 그러면서 그러면서 얘기하죠. 나는 관리받는 직업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다 자기 관리였어요. 자, 다음 3번요. 성공을 향해 조금씩 나아간다. 성공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사회예요. 아, 참 정말 맞는 것 같아요. 10대, 20대 넘어가면서 성공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회죠. 근데 여러분, 성공 확률 어떻습니까? 갈수록 높아집니까? 좁아집니까? 나, 낮아집니까? 낮아요. 갈수록 낮아지고요. 성공의 속도가 갈수록 느려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죠? 자, 네 번째. 회계와 통계가 지배한다. 자, 같이 읽어주세요. 회계와 통계가 지배한다. 맞죠? 자, 이제 앞으로 기로에 선 3대 직업이 바로 회계와 통계, 그쪽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요, 슈퍼컴퓨터가 다, AI가 다 해주죠. 국세청 보세요. 저도 이제 사업을 하다가 제일 먼저 없앤 사람이 회계사입니다. 회계사, 세무사를 없애버렸어요. 왜요?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다 해주니까 컴퓨터가. 뭐가 필요합니까? 기장을 알아서 해주는데. 예, 교회에서는 아직 필요하긴 하죠. 교회에서는 아직 필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유형의 자산, 유형의 자산이 많아요. 유형의 자산, 즉 토지, 그 다음에 부동산 있죠, 그죠? 부동산 이렇게 어떤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혹은 이런 건데 이제 무형의 자산으로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지식, 정보로. 여섯 번째, 기술이 변화를 지원한다. 그렇죠. 기술이 변화를 지원한다. 즉, 과학기술이 수많은 변화를 이끌어 왔어요. 그거 인정하시죠? 20세기는 그랬단 말이에요. 20세기. 여러분들, 지금 얘기는요, 20세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법칙이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는다. 법칙이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아요.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법칙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법칙 수준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 법칙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법칙 갖고 살아갑니까? 정해놓은 법칙이 있어요? 원리 원칙들이 있냐고. 음, 이것도 없을 거려. 한국 사회에서 이걸 기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별로 없는데. 근데 저도 강한 원칙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한다가 저의 강한 원칙이에요.
제가 맡은 일에는 아무리 몸이 부서지더라도. 저는 오늘 수면이 한 3시간밖에 못 잤는데요. 그래도 오늘 이 시간을 지켜야 되겠죠? 그죠? 자, 8번째. 책에 쉬어 있는 대로 돌아간다. 책에 쓰여 있는 대로 돌아가요. 그렇죠. 옛날에 권위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써놓은 책들이 그대로 요대로만 하면 들어가요. 매뉴얼대로 돌아갔던 시대에. 즉, 매뉴얼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루틴대로 돌아가요. 자, 9번째요. 가끔 새로운 강적이 나타난다. 강적들이 나타나. 새로운, 갑자기 막 두각을 나타내고, 갑자기 막 스타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과거의 사회예요. 자, 그러면 가까운 미래를 볼게요. 현재를 포함해서 이즈입니다. 위아래요. 자, 1번을 보면 일로 가득한 삶이에요. 여러분들 일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죠? 아이템이 늘어났어요. work and project.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일이라고 하면 그냥 work를 자꾸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들 work라는 단어를 쓸 때는 노동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가리키고요. 프로젝트 조직들이 생겨요. 계속해서. 미래, 요즘 사회가 그래요. 무엇인가 프로젝트를 짜요. 프로젝트를 짜고 거기에 팀을 배치하고 이렇게 그룹을 형성을 해가지고 요즘은 협력 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팀 플레이를 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내 개인의 성공은 거의 이제는 쉬운 사회가 아니에요. 이제는 누군가와 협력하는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조직으로 대부분 거듭나고 있어요. 자, 영리 조직뿐만 아니라 비영적 조직도 다 프로젝트 조직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미션이 다 있잖아요. 해야 할 일 혼자서 못해요. 이제 혼자서 못해요. 그러나 혼자서 자기 개발을 하되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자 무엇을 위한 자기 개발이요? 팀의 성공, 그룹의 성공, 집단의 성공을 위한 자기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첩한 상호협력. 여기서 중요한 거 민첩한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게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게을러도 괜찮게는 해요. 약간은 게을러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때그때 순간순간에는요. 좀 민첩해질 필요는 있어요. 설렁설렁한 그런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뒷짐지고 다니다가도 결정적일 때 보면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여유예요. 진정한 여유. 여러분들 여유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혹시 여유라는 말을 최초로 쓴 분이 누굴까요? 네, 동양에서 여유라는 말을 최초로 쓰신 분. 물론 뭐 동양의 위대한 학자나 성자겠죠. 누가 먼저 썼을까요? 자, 이게 보면 여유라는 단어를 많이 쓰긴 쓰는데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요. 장자, 네. 장자인가요? 장자가 아닙니다. 비슷하긴 하죠. 여유하면 느껴지는 게 이 도가사상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막 신선처럼 노래하고. 자, 여유라는 단어 쓴 사람은 노자입니다. 노자.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책에 여유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어, 여러분들 정약용 선생의 500권 쓰셨죠, 책을.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여유당 전서라고 그래요. 여유당. 그 자신의 서재 이름이 여유당이에요, 여유당. 그리고 자신의 호 이름도 여유당이에요. 우리 신사임당이 있듯이 자기 호가 여, 여죠. 여기다 붙여가지고 여유당 붙였는데 이 여유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유는 살살 다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어디 위를 걷는 것 같습니까? 요즘 사회 어떻게 살살 걷는 데가 있죠? 얼음판. 얼음판은 살살 걸어야 됩니다. 자, 노자가 볼 때는 세상은 그랬다는 거예요. 노자가 볼 때는 세상은 이렇게 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세상은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명순쌤 어땠습니까? 명순쌤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때요? 살얼음판입니까? 아니면 그냥 탄탄대로입니까? 살아는 판이죠. 살얼음판이죠. 아주 살 떨리는 곳이에요. 살얼음판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빅매치 경기할 때 얼마나 긴장됩니까? 시험 앞두고 얼마나 긴장해요. 우리나라는 입시할 때 어땠습니까? 수능할 때.
살얼음판 걷는 기분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스카이 지나가신 분들, 우리 옛날에 지금 우리 강릉에 계신 윤양소 목사님, 여기 네, 고려대학교를 옛날에 지나가셨을 때 옛날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고등학교 때 수재셨는데 그때 어떠셨어요? 살얼음판 걷는 기분이셨어요? 아니면 그냥 뭐 여유 있게 그냥 가는 뭐 탄탄대로셨어요? 전 여유가 좀 많아요. 아, 여유가 많으셨어요? 네, 굉장히 뭐 경쟁 상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아, 겁이 예. 없. 예, 그런데 또 막상 예,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스카이에 목을 매냐면 들어가면 보장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죠?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스카이 다닌다고 해서 보장됩니까? 안 그래요. 옛날 같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여유가 있다라는 여유 만만이라는 단어를 막 쓰시면 안 돼요. 자, 살얼음판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장 여유 있는 동물들을 생각해 볼까요? 자, 호수에 떠 있는 백조를 생각해 보세요. 백조. 자, 새 중에서 가장 비싼 새의 이름이 뭡니까? 새 중에서 가장 비싼 새의 이름, 맥주예요. 백조죠, 백조. 아직까지 잘 버퍼링이 안 되시는 분이 있는데. 자, 근데 백조의 호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공연할 때는 참, 저 무용수들 참 얼마나 저렇게 아름답고 판타스틱한지. 근데요, 여러분들 물 위에 떠 있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발을 발을요, 계속 저의 정말 조신하게 움직여야 돼요. 조신하게. 계속 움직여야 되는 말이에요. 물 갈 길을요, 계속 움직여야 떠 있어요. 그냥 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세상 그냥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태한 생각이에요. 여유와 나태는 달라요. 여유라는 단어 이제 정확한 개념 갖고 쓰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요, 사람들 딱 얘기할게요. 사람들의 제가 많은 건 아닌데 98%는요, 다 무식해요. 무식하다. 개념에서 무식해요. 98% 얘기할게요. 2%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2%에. 제가 개념 코칭 하잖아요. 2%에 속한 사람.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죠? 영어 잘하는 사람 불과 2%밖에 안 된대요. 다 배우긴 한 것 같은데. 그럼 쉽게 말하면요. 나머지는 다 무식한 사람이란 거. 여러분 무식한 사람으로 나머지 인생을 사실 건지 앞으로 좀 유식하다 못해 정말 남을 이끌어 가려면요. 2% 안에 창조적 소수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창조적 소수. 근데 간단해 그 방법은 배우시면 돼요. 남들은 다 손 놓고 있어요. 남들은요 다 손 놓고 있다고. 제가 봐서는 97, 8%는 다 손 놓고 있어요. 인생 이막에서 뭔가를 배운다고 해도 다 뭐 따려고 그래요? 자격증이나 따려고 그래요. 그거 왜 합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더 높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하세요. 큰 돈 벌 수 있는 거 하세요. 큰 돈 벌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실패를 통해 성공으로 성공으로 나아가 나아간다. 이제 맞죠? 시행착오. 4번. 혁신자가 지배한다. 자, 이노베이터가 지배한다. 이노베이터가 지배한다. 제 친구 이름이 김인호가 있는데요. 자신을 맨날 김이노베이터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교재가 이노베이션, 김이노베이션. 영어 강사입니다. 아주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 100억대 강사였습니다. 아주 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신을 혁신자라고 해놓고, 김이노베이터 해가지고 성공했어요. 자, 5번. 무형의 자산. 지식과 정보 전문성.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자, 6번. 성공과 실패의 짧은 주기. 짧은 주기. 이제 주기가 짧아졌어요. 옛날처럼 이제 무사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공도 짧아졌고, 실패도 짧아졌죠. 자, 공 중에서 가장 비싼 공은 성공입니다. 성공이에요. 자, 7번. 기술이 변화를 주도한다. 여전히 기술이 변할 주도예요. 아시겠죠? 기술이 중요한, 여기서 첨단 기술을 얘기하겠죠? 자, 8번. 비즈니스의 내 법칙이 법칙이 수시로 수시로 변한다. 변한다. 정말 수시로 변합니다. 막 자고 일어나면 계속 변하는 세상에.
기술이 수시로 변하고. 여러분들 제가 서울에 저기 가끔 가는 건 아닌데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서울을 방문하는데요. 방문해서 이제 차를 끌고 가보면 이 도심을 딱 지나갈 때 보면 서울이 그전에 참 많이 변했었어요. 근데 요즘의 서울은요, 별로 변하지 않아요. 옛날의 서울의 모습이에요. 서울은요, 일종의 많이 지금 서서히 정체화되고 가고 있어요. 오히려 서울 주변 도시들 있죠. 그죠? 서울 주변 도시들이 굉장히 뜨고 있죠. 그죠? 동탄이라든지 혹은 뭐 일산, 분당 이런 쪽으로 지금 서서히 변하고 있죠. 서울이 너무 비싸요. 생활하기가. 자, 그 다음에 9번. 전자책과 디지털이 책을 능가한다. 그렇죠. 이제 책을 능가하는 시대가 됐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그러나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합작한 디질로그 세상이라고 그랬죠. 디질로그 세상. 디질로그 세상입니다. 자, 10번. 계속 계속 새로운 새로운 강자. 강자가 나타난다. 가끔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하루아침에 계속해서 변합니다. 계속해서 변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자, 이제 was와 is입니다. 자, was와 is. 자, 과거에는 고층 빌딩. 이제는요? 저층. 저층 빌딩으로 가요. 왜요? 옛날에는 고층 빌딩 지어놓고 이렇게 지냈어요. 이제는요, 저층으로 짓되 아주 우아하고 멋있게 짓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요. 사람들은. 자, 과거에는 종이. 자, 미래 현재는요? 실리콘 칩이 들어갑니다. 이런 핀테크 혁명 아시죠? 그죠? 이런 핀테크. 휴대폰으로 결제합니다. 휴대폰으로 결제하죠. 자, 종이돈이 계속 있다가 이제는 전자화폐, 가상화폐가 지금 계속 뜨고 있죠. 자,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반복적인 오프라인 미팅이 있었어요. 이제는 필요할 때 온라인 미팅으로 거의 다 변했어요. 저 강의 시장도 변했죠. 예전에는 그냥 오프라인 강의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녹화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이제는요, 자, 음, 온라인 미팅, 온라인 줌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자,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좀비를 뭐라고 그랬죠? 스마트폰을 끌고 다니는 좀비. 스몬비라고 했어요. 스몬비. 스몬비 시대가 왔고, 줌을 하는 좀비는요? 준비. 여러분들 준비가 시대가 됐어요. 뭐 좀비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준비가 됐고 스몬비가 됐어요. 근데 이거 참 병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뭐하고. 병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일종의 현상이고요. 좀 긍정적으로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 갖고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저는 오프라인 미팅이 항상 그리워요. 오프라인 미팅. 근데 오프라인을 하려면 요즘에는요, 그냥 여행하는 거가 참 아직 크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행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프라인으로 만날 때 여행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좋은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데이트들 다 해보셨죠? 연애. 자, 우리 연애를 잘하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잘하셨을까? 여기 뭐 다른 분 물어보기도 힘들어가지고, 자, 우리 명순 쌤 얘기해 볼게. 그래도 뭐, 저보다 젊은 사람이니까. 자, 연애할 때 주로 예전에, 자, 오프라인으로 많이 했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오프라인. 오프라인, 그렇죠. 오프라인에서 연애하면 뭐가 있냐면, 연애는 참 좋은 게, 연애는 일단은요, 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허그를 할 수가 있어요. 연애, 뭐 다, 이거 약 19금 얘기 같기도 한데, 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또 연애하면 또 어떤 걸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패션 모델로 거듭나요. 아, 이게 왜 그날따라 그냐고. 어떻게 이렇게 화장하고 분장하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그죠? 온갖 노력을 하죠. 거울이 깨져라. 거울 쳐다보고. 근데 오프라인이 그런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화상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 편지나 주고받고 그냥 저 문자나 주고받으면 그게 사랑인지 아닌지 모르겠죠. 그죠? 사랑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스킨십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어? 오고 가는 손길이 있어야 돼요. 스킨십이 있어야 돼요. 어. 자, 뭐 다른 어떡하다 그런 얘기 했나? 제가 뭐 그런 얘기 오늘 강의에서는 별로 안 맞는 말 같은데 제가 딴 길로 샜습니다. 뚱딴지 같이. 자, 네 번째 읽겠습니다. 과거에는
끊임없는 계획을 해야 됐어요. 이제는 보세요. 빠른 실행, 테스트, 피드백을 해야 돼요. 자, 과거에는 안정을 숭배했습니다. 야, 과거 안정을 숭배했대요. 안정 추구를 넘어서 막. 근데 미래, 현재는 어떻습니까? 안정보다 모험을 즐기기. 여러분들 익스트림 스포츠 요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암벽 등반, 이런 마라톤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정을 뭐 숭배해봐야 안정될 것 같죠? 예, 안정 안 되거든요. 안정 숭배해봐. 제가 공무원사회 얘기하잖아요. 관료사회.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과거에는 서열 중심, 연공서열이었어요. 몇 등 하느냐 이게 중요했어요. 몇 등. 자,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이 뭐 임자, 뭐 이런 거가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기여도, 충실도 중심이에요. 이제 기여하셔야 돼요. 자, 과거에는 일의 90%가 어떻다? 따분하다. 따분한 일 많이 했어요. 이제 따분한 일은 뭐가 해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담당한다. 그죠? 자, 그 다음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똑같은 사람들과 일한다. 일한다. 매일 똑같은 사람과 일한다. 별로 잘 변하지 않아요. 자, 미래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동료의 범위가 확대된다. 범위가 확대된다. 여러분 보세요. 이 중요한 거 아까 인맥 얘기했어요. 그죠? 인맥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동료의 범위를 확대한다. 자, 여러분들 온라인이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계속해서 늘어나죠. 그죠?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행인으로 사실래요? 아니면 그냥 친구로 지내실래요? 저의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저랑 친구로 지내실래요? 그냥 지나가는 행인으로 지내실래요? 여긴 정거장이야.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져야지. 바람과 함께 사라져야지. 그냥 말도 없이 사라지죠. 그죠? 예, 그런 말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지는 사람. 여러분, 사라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고요. 라이프, 리빙, 함께 사라지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자, 왜요? 목표가 같고 목적이 같다면 그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어울리시면서 확대해 가십시오. 영업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업은 누가 팔아주는 겁니까? 생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팔아줘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모르면, 그렇죠. 또 아니면 새롭게 사교성을 가지고 만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하죠. 그죠?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뭘 해줍니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것을 행운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앞으로는요. 이제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지칩니다. 지치니까 조금 자기가 판단해서 유력한 사람을 만나십시오. 유력한 사람. 내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아니면 내가 사기칠 수 있는 사람 만나지 말라.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보다 오히려 좀 뛰어난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게 좋은 친구예요. 그죠? 여러분들 논어에 보면 학이 시습지가 나와요. 학이편이 나옵니다. 학이편이 나오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학이 시습지면 인력열, 불령여로하라. 그 다음에 유붕이 자원방내는 그냥 그렇죠. 불려라. 유붕이 자원방래하면 이 또한 불려라. 그죠? 네. 불령여로와 그죠? 얼마나 즐겁지 않은가. 자, 첫 번째는 학습입니다. 여러분들 교육 배우는 것이 가장 즐겁고 유익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공자가.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붕우가 왔다고 그러는데 이 붕우는 누굽니까? 이 붕우는 과연 누굽니까? 옛날에 배울 때는 누가 있었어요? 동문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동문. 같이 동문 수학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초중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대학원까지 동문들이 있어요. 저도 어마어마한 동문을 거느리고 있죠. 하지만 모든 동문들이 나의 친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나에게 오는 사람이 나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냥 오지를 않아요. 멀리 사회에 나가 있다가 혹은 외국에 갔다가
견문을 이렇게 쌓고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뭐를 나눠줍니까? 새로운 신문물을 나눠주고 신지식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알려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죠. 이게 그래서 학위편이 논어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논어에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논어를 2년간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 배움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구나. 이 두 가지만 갖고 있으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겠다. 배움과 친구만 있으면. 왜요?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보세요.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거. 여러분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거 많지 않아요. 평생 함께 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있는 행복도 있을 수 있겠죠. 순간순간. 그죠? 순간순간, 안 피었던 꽃이 쫙 피면 행복하죠. 그죠? 순간순간 행복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행복은 배움과 친구에 있다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면 교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우라고 생각하시고 그들 중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내가 다가갈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다가오는 것보다요. 다가가는 게 친구 맺기에 6배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교성 좀 전에 강조했죠. 그죠? 저는 계속 다가가요. 근데 다가가는 만큼 멀어지는 분들이 그만큼 또 많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왜요? 쇼펜하우어가 사람을 뭐에 비유했습니까? 쇼펜하우어가 사람을 뭐에 비유했습니까? 고슴도치에 비유했죠. 그죠? 고슴도치에 비유했어요. 가까이 다가가면 어떻게 됩니까? 찔려. 찔리죠. 자, 근데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춥고 외롭죠. 그죠? 가까이 다가가면 찔리고 상처받고. 아니, 멀어지면은, 자, 춥고 외로운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자, 메모해 놓으세요. 적당한 거리.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의. 적당한 거리를 가지면서 예의를 존중해 주면서 그게 존중이죠. 그죠? 적당한 거리. 너무 멀리 가지도 말고 너무 가까이 있지도 말아야 되겠죠? 혹시 드라마 여러분들 해품달 아세요? 해품달? 드라마 해를 품은 달. 거기 명대사던데 이거 너무 명대사 아니에요? 너무 멀리 있지도 말고. 임금이 그래요. 사랑하는 여인한테 너무 멀리 있지도 말고 너무 가까이 있지도 말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내가 너와 오래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또 지속적인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참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조직 사이의 경계가 명확했어요. 옛날에는. 무슨 부서가 딱딱 정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조직 사이에 끊임없는 변화와 협력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조직 간을 조직을 넘어서 가요. 부서를 넘어서 가고, 장소를 넘어서 가고, 자, 시공을 초월해서 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이제. 자, 그 다음에 과거에는 몇 년마다 신제품이 나옵니다. 이제는 뭐예요? 몇 달만. 몇 주 만에 신제품이 등장해요. 요즘은 갤럭시 보세요. 갤럭시 여러 휴대폰도 그 첨단 기술이 그냥 몇 달에 한 번씩 변해요. 몇 달에 한 번씩. 자, 인류의 지식을 말씀드릴게요. 인류의 지식은 지금 6개월마다 2배가 된다고 그래요. 6개월마다 2배. 인류의 지식이요. 전 인류의 지식이 6개월 만에 2배가 됐어요. 옛날에는요. 300년마다 2배가 됐대요. 300년. 근데 한때는요. 30년마다 2배가 됐어요. 근데 최근에는요. 6개월 만에 2배가 됩니다. 앞으로 AI 때문에 제가 봐서는 3개월 만에 2배가 될 것입니다. AI가 이제는 신제품을 개발하죠. 자, 과거에는 누가 중요했습니까? 회계와 통계가 지배한다고 했고 직원이 중요했어요. 이제는요? 문제. 인재가 중요해요. 인재가. 직원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직원은요, 잘릴 대상이에요. 근데 인재는 자를 수가 없어요. 직원은 밀려나요. AI와 컴퓨터 때문에 밀려납니다. 안 밀려날 수가 없어요. 기계장치, 로봇, 이것에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인재는요, 밀려나지 않아요. 음.
참, 강원도 인제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이걸 잘 알고 있더라. 예. 하늘이 내린 인재가 되십시오. 하늘이 내린 인재. 자, 다음 장. 자, 7대 메가 트렌드 여기 해놨죠. 7대 메가 트렌드. 21세기. 자, 제가 한번 이 모아봤어요. 이게 막 전체 뭐, 유엔에서부터 뭐 여기 뭐, 쭉, 단체들이 쭉 있죠. 아, 잘 나가는 곳. 자, 하나씩 읽겠습니다. 저 왼쪽부터. 자, 큰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인구 구조의 변화, 변화, 인구 감소.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 자, 두 번째, 개인화와 개인화와 공유 경제가 확대되었다. 1인 가구 수 증가, 공유 경제가 성장한다. 여러분, 공유라는 게 SNS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소셜 네트워크를 경제, 그 플랫폼 경제를 공유 경제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 3번, 세 번째, 경제 성장, 경제는 둔화. 여기가 여러분들 요즘 관심 갖고 보셔야 돼요. 자, 올해 경제 성장률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1%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 이게 큰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경제 성장하고 우리의 성장하고 관련이 깊어요. 여러분들의 성장률이요, 1%도 안 된대요. 1%도 안 된대요. 사람들의 키는 자꾸만 커지는데, 아이들의 키는 커지는데, 우리의 경제 성장은 이렇게 1%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자, 이제 보시죠. 전통 제조업은 쇠퇴합니다. 지식 기반 첨단 산업의 전환.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우리가 좀 각오를 새롭게 해야 돼요. 지식인이 되자. 이제 엣지 있게 살자. 첨단, 엣지 있게 살자. 요게 중요합니다. 지식을요, 어떻게? 과거의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현재, 미래에 필요한 지식을 계속해서 연마해 나가야 되겠죠? 자, 네 번째 읽겠습니다. 창조적 신기술, 신기술이라고 그랬어요. ICT, 이게 뭡니까? ICT, 인터넷, 컴퓨터, 텔레커뮤니케이션. 아시겠죠? 인터넷, 컴퓨터, 텔레커뮤니케이션. 여러분들 인터넷과 컴퓨터, 그 다음에 텔레폰,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융합 산업 발전, 융복합. 자, 빅데이터를 활용하라.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 여러분들 AI 챗GPT 이용하는 거, 그거가 여러분들 창조적 신기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돼. 능력이 있겠지.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니거든요. AI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돈을 엄청 벌어요. AI 다루는 거, 이제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개나 소나 다 하던 시절이 됐어요, 이제. 개나 소나 다 하는 시절이 됐답니다. 이게 요즘 속된 말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느 교수가. 개나 소나 다 하는 거가 무슨 기술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어요? 좀 더 엣지 있게 하세요. 엣지 있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삶의 질 중심. 그렇죠. 퀄리티 오브 라이프, 퀄이라고 하죠. 퀄. 가치관 변화, 문화 인프라 확대가 욕구가 커졌어요. 문화인으로 요즘 사시는 거, 그죠? 문화 욕구. 여러분들 여행하는 거, 혹은 이렇게 갤러리 가고, 음악, 미술, 이런 거 보는 거,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삶의 질을 느끼죠. 그 다음에 독서, 이것도 굉장히 좋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기후변화, 기후변화, 자연재해 및 안전 문제가 대두됐어요. 지금 일본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일본은 지금 매일 지금 지진 때문에 뭐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라 해서 이 기후변화나 자연재해에 문제가 엄청 커요. 한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폭염, 네, 너무 여름에 더워요. 기후변화가 어마어마하죠. 응? 자, 여기에 우리가 기후변화가 된다 해서 아무런, 나 자신은 그냥 아무런 대응도 안 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그냥 고사하면 그냥 고사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4학년이 되는 거예요. 자, 에너지 기술 산업이 확대되고 있다. 그죠? 에너지 전쟁이에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도시 도시 분리와 분리와 글로벌화. 도시 정체성이 부각돼요. 여러분들 도시 정체성. 여러분들 왜 사람들은 지금 다 도시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시골 사람들은 좀 어렸을 때는 저도 시골에 살았지만 지금은 도시에 살고 있죠? 자, 이 도시 경쟁력이 중요하고요. 도시의 정체성. 여러분 딱 메모해 놓으세요.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다.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렇죠?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근데 저는 오히려 좀 도시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도시의 각박함, 이런 게 있지만. 근데 좀, 그나마 좀 중소도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중간쯤. 한 4, 50만 대 도시들이 오히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좀 100만만 넘어가면 그때부터, 예, 뭐라고 할까. 사람이 정도 없어지고요. 사람이 뭐라고 할까. 좀 쪼잔해집니다. 쪼잔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 의심하고, 굉장히 아주 편안하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요런 보세요. 해오름 동맹 강화로, 해오름 동맹 강화래요. 해오름. 자, 메가시티가 이제 달성되고 있다. 메가시티는 이제 100만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도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다음 장.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드림캐팅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드림캐팅? 참 이게 롱지노티 비톤이라는 이태리의 경제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드림 마케팅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드림캐팅, 이거는 좀 우리 저기 새롭게 비즈니스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드림캐팅이라는 말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뭐 드린다란 얘기가 아니고요. 드림캐팅은 꿈과 마케팅의 합성어예요. 드림캐팅. 자, 그 마케팅은 여러분들 자주 쓰는 말인데 마케팅이 뭔지도 잘 몰라요, 사람들은. 이 마케팅은요, 여러분들, 자, 우리 명순쌤, 혹시 마케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은 많이 쓰는데, 이 본질을 알면 되게 쉬워요. 일단, 말을 잘 보세요. 말을 먼저, 개념을 좀 잡으면 돼요. 마켓을 생각하시죠. 그죠? 마켓. 시장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장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 시장에는 뭐가 있죠? 시장에 원리가 있는 거예요. 시장의 원리. 그죠? 시장의 원리는 뭡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죠? 거기서 뭐가 형성이 돼요? 가격이 형성되죠. 그죠? 그런 마케팅은 이 시장 원리와 관련이 깊어요. 자, 여러분들 시장 원리에 따라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시장 원리 간단한 거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들 갑자기 여러분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할게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퍼요. 슬픈데 여러분들 한 달을 근데 직장 생활을 해요. 자, 한 달 있다 출근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달 있다가 나 한 달 쉬었다 올게. 저 명수쌤 얘기해봐요. 한 달 있다 올 수 없죠, 그죠? 그러면 언제 가야 돼요? 일주일 정도는 줘요, 시간을, 부모들. 그래서 일주일 후에는 회사에 또 출근해야 됩니다. 아무리 슬퍼도 우울해도요, 가야 돼. 이게 시장 원리예요. 여러분들, 우울증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 봐줍니까, 세상이? 여러분, 우울증 있다고 세상이 봐주지 않아요. 우울증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 병원에 가든지 상담을 받아야 돼. 이게 시장 원리예요. 왜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죠? 놔두면 어떻게 돼요? 병을 더 키우죠. 그죠? 그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병이 낫고자 하는 소원이 있죠. 그죠? 근데 그 낫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위해서 뭐를 지불해야 돼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이게 마케팅에 관련돼 있어요. 시장 원리가. 그럼 사람들은 이것이 관련된 것이 바로 마케팅인데 마케팅은 물론 필립 코틀러 메모해 놓으세요. 필립 코틀러라는 사람이 만든 학문이에요. 필립 코틀러는 필립 코틀러는 사람은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4P 이론이라고 있어요. 4P. 제가 한번 메모 많이 놓으세요. 4P. place, person, promotion 이 쭉 써 있어요. 프로덕트에서 자, place, person, 그 다음에 promotion, 그 다음 product라는 네 가지 4P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필립 코틀러의 책만 읽으면 돼요. 다른 거 읽으실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권위자니까. 예, 제가 이 분야의 또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예, 이걸로 논문, 저 박사 논문을 이쪽으로 썼는데, 이쪽으로 써가지고. 자, 탐 피터스는 자신의 책에서 늘 가슴을 떨리게 하는 두 단어를 경험과 꿈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가슴을 떨리게 하는 표현, 경험. 여러분, 경험 중요하죠. 이론이라기보다는 경험이 재산이에요.
경험이 제일 좋은 재산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경험도 좋지만 경험도 좋은 경험이 있고 안 좋은 경험이 있겠죠. 그죠? 근데 안 좋은 경험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추억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이런 일도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쁜 경험에. 그것도 여기서 매이지 말고 더 나은 경험을 하자. 응? 그깟 상처에 그냥 매여가지고 살아요,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상처에 평생을 지고 살죠. 그 넉마주의라고 그래요. 그걸 넉마주의라고 그래요. 그걸 넉마주의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 넉마 있죠, 넉마. 그죠? 넉마를 지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깟 상처에 그냥 매여 사는 거. 그러지 마시고 경험을 하시면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드림캐팅은 뭐냐? 드림캐팅. 자,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자, 드림캐팅.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자, 드림캐팅. 자, 우리 명순쌤 여기 한번 읽어줄까요? 드림캐팅은. 자, 음소거하고. 드림 캐팅은 새로운 경제 현실 속에서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새로운 마케팅 방식이다. 자, 이분이 누굽니까, 오른쪽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나운서, 신동욱 아나운서, 신동욱 국회의원이죠. 왜 국회의원 여기서 왜 나와? 자, 여기 뭐라고 썼어요? 지갑 여는 과학이래요. 여러분들요, 남의 지갑을 여는 게 영업이에요. 남의, 남의 지갑을 여는 게 영업이라고. 아시겠어요? 자, 제가 그 전에 얘기했죠. 남의 머리에서 생각을 빼내면 선생님이에요. 남의 머리에서 생각을 빼내야 돼요. 자, 남의 지갑을 여는 사람은 사장님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이 두 가지 잘하는 사람, 생각도 뽑아내고 돈도 뽑아내시는 분, 사모님이에요. 예, 아주. 자, 드림캐팅. 자, 이분은 이제 신동욱 아나운서, 이거를 해가지고, 이게 지갑 여는 과학이에요. 자, 오늘 강의가 끝나시면요, 드림캐팅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책값 아끼는 사람이 제일 바보예요. 책값 아끼는 사람. 뭐 아낄 걸 아껴야지. 아니, 밥값 아끼고 책값 아끼는 사람 바보예요. 왜요? 나를 위한 것인데 왜 아껴요? 여러분, 피부를 위해서 화장품 아낍니까? 아끼시는 분. 그냥 샘플만 갖다 사시는 분 있던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비싼 거 쓰세요. 언제, 뭐 인생 짧습니다. 빨리 지나가요. 벌써 7월 아닙니까? 자, 이 여름도 빨리 지나갈 겁니다. 자, 여러분 드림캐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드림캐팅. 자, 고객의 꿈을 다루는 행위. 드림캐팅. 이야기를 전달하고 흥미를 끄는 기술. 드림캐팅. 상품이 아닌 꿈을 선전하는 기술. 드림캐팅. 핵심인 꿈을 중심으로 브랜드를 구축하는 행위. 드림캐팅. 열풍과 유행을 일으키는 행위. 자, 탐 피터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드림캐팅은 완전히 새로운 경제 현실 속에서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다. 지갑을 여는 과학. 참 표현이 너무 멋있네요. 카피라이터의 지갑을 여는 과학. 음, 참 드림캐팅. 예, 제가 갖고 있는데요. 누가 가져갔어요. 서재 있는데 책 너무 좋다고 가져가더니 아직도 반납을 안 하고 있어요. 7년 전에 가져갔는데 아직도 안 가져와요. 네. 근데 그 사람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지극히 못 살아요. 싸게 지극히 못 살아요.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마세요. 지극히 못 사는 일이 벌어집니다. 도둑질 하지 마시고 공짜 심리 좋아하지 마세요. 대머리 돼요. 특히 여성도 대머리 됩니다. 네, 저는 굉장히 믿습니다. 그 말을. 공짜는 대머리 되게 한다. 그거 믿습니다. 예, 좋아하지 마세요. 은혜는 좋아하세요. 은혜는 좋아하세요. 자, 드림캐팅.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평범한 상품과 드림 상품을 볼까요? 자, 꿈의 기준. 자,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첫눈에 마음에 드는 마음에 드는 디자인. 첫눈에 마음에 드는 디자인. 여러분 디자인이 딱 좋으면 어떻습니까? 특히 옷 같은 경우. 하고 싶죠.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옷을 좋아하는데
딱 그냥 첫눈에 마음에 들면 가격은 별 생각 안 해요. 보니까 디자인이 예쁜 거는요, 가격도 이상하게 예쁘더라고요. 비싸요. 근데 그게, 저거를 그냥 사자니, 돈은 좀 안 딸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제가 부자 마인드 가르쳐 줬죠. 가난한 사람은, 가성비를 따져요. 부자는요, 가성비 잘 안 따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가난해도 부자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저거는 언젠가 사야지 하면서 그만큼 준비를 해요. 아시겠죠? 그만한 돈을 모으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옷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할게요. 저는 이제 갤럭시 양복 같은 게 그렇잖아요. 100에서 150만 원 정도 해요. 삼성에서 나온 거.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양복에 5대 양복이 갤럭시 양복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려면 150에서 150 정도 들죠. 아무리 싸도. 근데 저거를 살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정말 그걸 살려고 작정을 했어요. 내 한 달 동안 내가 다른 알바를 해서라도 하나 사야 되겠다. 정말 한 달 작정하고 하니까 120만 원이 모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 번을 딱 샀는데 마침 이제 가게에선 여전히 있었죠. 갤럭시 한복이. 하나 사고서 그것만 입고 다니게 됐어요. 나중에. 근데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가성비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가성비 좋은 거, 디자인은 괜찮은데 가성비가 싼 거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성비 싼 거 입으면 영숙쌤 어때요? 오래 입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오래 안 입어요. 그냥 한 번 세탁하면 그다음부터는 장롱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끔 나와요. 계절마다 한 번씩 나와서 끝. 그것도 2, 3일 안 입어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감을 자극하는 디자인. 그렇죠. 오감을 자극하는 디자인, 시각부터 청각, 후각, 촉각. 이건 되게 여성적인 디자인을 가리켜요. 자, 세 번째 꿈을 넓혀주는 디자인. 디자인.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디자인.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디자인. 그만큼, 저기 촉감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딱 봐세요. 촉감이 거치면 싫죠. 여러분들 사람 만날 때, 이게 거친 사람 어떻습니까? 그냥, 일단 거부가 돼요. 비호감, 혐오감이 들죠. 그죠? 여러분들, 호감이 가는 디자인.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좀, 우리 생각도 디자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호감이 가는 사람이 되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좀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인정받고, 이렇게 thinking 디자인, 생각을 디자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감성.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 구매자, 진정한 소비자라 그랬죠? 제가 이제 자주 강조하는 거, 여러분, 탈무드의 78대 22 법칙 있죠? 그죠? 네. 78대 22 법칙. 남성이 78% 벌고, 여성이 78% 쓴다.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어요. 요즘은 조금 변했다고 그래요. 남성 소비자들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 여성 소비자들도 여전히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예. 그렇죠. 자, 여성이 이제 22% 벌던 시대는 거의 지나갔어요. 지금은 한국 사회도 한 47% 정도가 여성들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일하는 여성들, 나머지는 그럼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남성이 22% 쓴다. 자, 여러분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 집단은요, 미국의 남성들이에요. 자, 그만큼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 미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집단은 중국과 일본. 왜 한국을 왜 빼놨는 모르겠어요. 한국을 무시하는데. 자, 자,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집단 보세요. 여성, 미국 여성. 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굉장히 가장 큰 비중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한국 여성들도 어마어마한 경제 집단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죠? 한국의 구매율이 전 세계 몇 명이세요? 세계 2위에 2위. 소비자 구매율. 세계 2위인데 1위가 어딘지 아세요? 1위? 1위가 벨기에예요. 벨기에는요, 나라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땅 크기가요. 천안만해. 충남 천안. 충남 천안만한 나라가 소비자 구매율을 1위 하는 거하고 이렇게 우리나라도 큰 나라죠. 세계 구매율 2위입니다. 그 구매율의 중심에는 여성들이 있어요. 그 여성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공해요. 또 하나. 자, 탈무드엔 이런 얘기가 있죠. 탈무드는 어린이와 여성에 집중하라 그래요. 사업에 성공하려거든 어린이와 여성에 집중하라. 특히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자, 메모해 놓으세요. 입에 집중해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입을 잘 써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드림 캐팅을 그래서 하시기 바랍니다. 드림 캐팅. 자, 이 중간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자, 정명순 코치님 읽어줄까요? 남성과 여성은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구매 이유가 다르다. 남성은 단순히 거래가 성사되기를 바라지만 여성은 관계에 관심이 많다. 여성은 가는 곳마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 페이스팝콘의 클릭, 미래 속으로 줘. 이 책도 굉장히 좋아요. 팝콘이란 이름이 팝콘이에요. 아니, 저자가 팝콘 교수. 이름이 팝콘인데 클릭 미래 속으로 아주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미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거, 미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자, 자, 서울대학교 예, 보면 소비자 행동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김난도 교수가 있어요. 김난도.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 아세요? 이분이 쓴 책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저는 거꾸로 얘기해죠. 아프니까 병자다 이렇게 했는데 자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병자지 무슨 뭐 청춘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난도 교수가 매년마다 책을 써요. 대한민국 트렌드, 대한민국의 그 트렌드. 자 2025년 올해도 나와 있죠. 그거는 꼭 구입하세요. 특히 하시는 분들 이 트렌드를 알면 굉장히 뭐 하기가 좋아요. 대화하기에도 좋단 말이에요. 신세대들하고 특히. 구세대들은 별로 대화해봤자 뻔한 얘기만 나와요. 뻔한 얘기 나오니까 되도록이면 좀 신세대들, 젊은 사람들을 많이 사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의 커다란 차이점을 보도록 하죠. 남성과 여성의 커다란 차이점. 자, 이거는 이제 그 미국 경쟁력의 비밀이란 책이 있어요. 주디 로스너라는 사람인데요. 저는 이게 참 괜찮은 책이었어요. 미국은 왜 이렇게 잘 나갈까? 단순히 기독교 국가에서? 그럼 유럽도 기독교 국가들이 많거든요. 근데 유독 미국은 너무나 잘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책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오늘 강의에서 나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까지 나가버리면 시간 다 가요. 시간 다 가는데 요거 하나 마지막 거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거. 이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대인 성향. 대인 성향 볼까요? 눈을 마주치는 행위나 횟수는 남성은 여성보다 2배 이상이 낮아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별로 자신감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남성들이 의외로 자신감이 부족해요. 자, 여성들은 남성보다 2배 이상 눈을 마주치는 횟수가 높다. 아이 컨택을 하는 비율이 높다. 그럼 여러분들 성공하려면요. 간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대성공이 아니라 작은 성공을 이뤄나가야 돼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자, 그러려면 이 눈을 마주치는 아이 컨택. 그래, 아이 컨택을 하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아이사이트. 눈높이를 맞춰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 사람들이, 좀 호감을 가질 것 같아요. 자, 대인 성향에서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여성들은 관계를 갖고 싶어 해요. 남성은 뭐예요? 자기 중심성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 중심성,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해줘. 미국 경쟁력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나왔어. 자, 다음 장. 자, 앨런 피즈라는 사람이 책 쓴 게 있어요. 저는 별로의 책이 다 있어요. 자,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한 여자. 책 제목이 그래요. 번역이 돼 있어. 아주 재밌는 책이에요. 자, 다른 여성이 화가 났을 때 금세 알아차린다. 반면은 남성은 눈물이나 화난 얼굴을 실제로 보거나 뺨을 맞은 후에나 뭔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는다. 참, 남성들 참. 대부분의 동물 남컷이 아니지. 마찬가지로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섬세한 감각신경을 갖고 있다. 그죠?
한번 이 밑에 부분 읽어줄까요? 우리 영숙연구 여성은 여성은 아이의 친구와 희망, 꿈, 남녀 문제, 마음속 두려움, 생각, 감정을 알고 있다. 남성은 그저 다른 조그만 사람이 집안에 있다는 사실만 어렴풋이 인식한다. 어렴풋이 기억 사실만. 아, 우리 집에 아직 꼬마가 있구나. 어, 아직 유치원 다닌다. 뭐 이 정도. 중학교 1학년. 예. 저는 좀 안 그래요. 저는 이러한 것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저께 막내를 학교 갔다 끝나자마자 막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막내를 딱 학교에 데려다 막내를 교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너한테 통장을 한번 만들어 가자. 개설하러 가자 해서 이제 개설하러 가는데 이제 여러 가지 서류를 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미 이제 동사무소 가가지고 이제 기본 관계 서류라는 게 있어요. 기본 상세 관계 서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관계 증명서 요걸 딱 떼가지고 그 다음에 아빠의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빠의 도장이 있어야 돼. 인감 도장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딱 해서 먼저 어디에 물어봐요? 은행에다 물어보죠. 그죠? 은행에 뭐가 필요합니까? 물어본 다음에 가지. 딱 갔더니 뭐 떼와라 이런 순간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질문하셔야 돼요. 사실적인 질문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사실적인 질문들.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이제 아이에게 이제 그 다음에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은 다 디지털화 되어 있죠, 그죠? 딱 해서 쓰는 거 뭐밖에 없어요. 이름밖에 안 써요. 동의합니다 하고 요거밖에 없어요. 쓰고 메모 사인하는 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한 15분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하나의 통장을 만드는데 봐라. 하나의 통장. 그 다음에 통장을 개설한 다음에 뭐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돈을 그렇죠. 뭐 얼마 입금하시겠어요? 이런다. 그러면 통장 개설료는 1,000원입니다. 1,000원인데 통장 개설료는 1,000원인데 원래 본인이 이제 회원이 만들면 1,000원이 안 들어요. 통장은요 카드 때문에 1,000원이 들어가요. 카드. 그 다음에 그 카드에 대해서 또 뭐를 하죠? 내가 그랬거든. 이거는 매달마다 SNS 요금이 있어. 300원이 있어. 얘기했더니 애가 이제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한테 얼마를 입금해줘요? 제가 딱 2만 원을 주면서 네가 한번 입금해봐. 오늘부터 해서. 그래서 자, 입출금 통장을 만들어 주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자, 돈이라는 것은 딸아이한테 이래. 돈을 쉽게 벌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랬더니 애는 그러더라. 아빠 쉽게 버는 것 같아요. 왜? 용돈 주시잖아요. 아, 그렇구나. 용돈을. 아이들 생각은 그래요. 쉽게 버는 줄 알아요. 왜? 누군가가 바로바로 주니까. 요구하는 대로. 그러나 사회는 그렇지 않죠. 그죠?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조금만, 남성들, 특히 아빠들은요, 워, 워킹, 즉, 일 중독자가 돼서는 안 돼요. 일 중독자가 돼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가정 중심의 생각들을 하면서 자신의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죠? 쉽지 않. 그래서 남성도 일종의 나무예요. 이 남편의 나무가 시들지 않게 도와주는 게 또 여성의 역할이기도 하죠. 그 보니까 요즘에 가정들은요, 서로 다 시들어 있어요. 서로 다 시들어 있어요. 남성은 남성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다 시들어가지고. 그럼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도 시들어가죠. 그죠? 다 시들시들합니다. 학점이 시들시들해요. 인생 학점이. 자, 그렇게 들어갔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도 이제 바바라 휴즈라는 사람이 얘기했죠. 여러분들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자, 1번. 여성은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남성은 속으로 조용히 이야기한다. 자, 4번. 여성은 감정을 담아 말하고 남성은 글을 읽듯이 말한다. 또 남성은 묵상처럼 듣는다 그래요. 남성은 글을 읽듯이 말한대요. 예? 뭔가를 그 다음에 자, 6번째. 소녀는 경쟁하고 소녀는 협력한다. 그 참 멋있네요. 말이. 7번째. 남성은 약하게 보일까 두려워 감정을 속인다. 8번째. 여성은 화가 나면 친구들에게 솔직히 말한다. 나 화났어 하고 화난 이유를 딱 말하죠. 하지만
남성은 화가 나면 다른 행동을 한다. 맞는 말 같아요. 공감되십니까? 굉장히 공감해요. 남성은 화가 나면 이상하게 다른 행동을 해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손찌검을 가거나 뭐 발차기를 하거나 아니면 던지거나 아니면 막 소리를 꽉 지르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욕설을 하거나. 이게 이제 인격과 관련이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다른 부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늙어가는 중국. 자, 이게 중국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도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노령화. 노령화. 우리나라 사람. 지금 노령 사회에 한국이 곧 진입했습니다. 노령화 사회를 넘어서 노령 사회. 그 다음에 조만간에 한 7, 8년 후에는 초고령 사회로 한국은 진입합니다. 10년 안에 초고령 사회가 되거든요. 즉 인구 65세, 65세를 노인으로 잡고요. 노인의 비율이 20% 이상은 고령 사회, 25% 이상은 30% 가까이 되는 것을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어떻게 되겠어요? 자, 노인들의 행동이 중요해요. 근데 노인들은 자식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또 앞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국가가 지원해 주기도 하지만 국가의 지원으로 한계가 있죠. 이제 부모 세대들이 근데 문제는 부모 세대들이 노후의 준비가 또 안 돼 있어요. 또 왜? 자식들한테 너무 많이 썼어요. 집과 자식에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자식들도 보니까 부모를 닮아가요. 그래서 나는 결혼도 하지 말고 낳지도 말자. 그 사실상 그 탓은 누구한테 있어요? 부모한테 있었어요. 부모한테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고령 사회 보세요. 여기 보니까 고령 사회가 15.7%, 20% 안쪽이죠. 자, 초고령 사회는 한 25%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럼 지금 보세요. 몇 년도예요? 2030년대는 24%, 2035년대는 28.4%. 이렇게 돌아가요. 자, 저희도 언젠가 노인이 되겠죠. 벌써 노인이 되신 분이 있지만. 자,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청춘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이 청춘이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고령화 사회의 의미, 고령화 사회의 의미는요, 건강한 노인이 21세기를 지배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좋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요즘은요, 예식장보다 장례식장이 더 각광이죠. 그죠? 자, MZ세대보다요, 오늘날 비즈니스 세계는요, MZ세대보다 노령세대가 막대한 잠재 시장인 것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노인들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이렇게 막대한 잠재 시장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 사업하거나 영업하시는 분들, 특히 노령 인구들 중심으로 한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세요. 해보시면요. 해보시면 돼요. 생각하고 디자인하고 설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좋은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장. 자, 보세요. 50세 이상의 노인들은 미국의 부의 70%를 통제한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천만 명 이상의 신용카드 소지자고요. 그들은 신차의 45%와 고급 승용차의 절반 이상을 구입하죠. 전 국민 의료비의 74%를 구매합니다. 여러분들 노인층이 이렇게 돌아가요. 한국은 이거보다 더 심하다고 해요. 한국은. 미국도 심하지만. 자, 그 다음에 OECD 빈곤 수준. 자, 한국이 어떻습니까? 상대적 빈곤율이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아요. 자,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노후 설계. 자, 그렇다면 제가 다음에 앞으로 올해는 안 하고요. 한 3년쯤 있다가 3년쯤 어차피 경제 강의를 계속 하게 될 건데요. 그때 노후 설계에 대해서 한 2년이나 3년쯤 해서 노후 설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책을 써서 좀 강의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지. 자, 다음 장. 자, 보세요. 한국의 근로시간.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한국은요, 세계에서 제일 길죠. 그 다음에 OECD 경제활동 참가율 노인 인구 29.4%. 그러니까
한국 분들의 65세 이상들은 30%가 아직도 노동을 하고 있어요. 노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전 세계에서, 근데 하나가 또 있네요. 아이슬란드라는 나라가 좀 의외네요. 이제 아이슬란드 인구가 얼마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60만인가 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60만인가 70만인가. 여기는 좀 제외해야죠. 자, 다음. 이제 베이비붐 세대를 고려하라. 여러분들, 과거의 시니어. 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이제 예, 다 했습니다. 과거의 시니어. 자, 1번.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을 좀 바꾸십시오, 이제. 생각을 바꾸십시오. 과거의 시니어, 노인들은 그냥 늙은 노인, 이렇게 생각했어요. 2번, 노인하면 떠오르는 단어, 은퇴. 이걸 쫙 떠올려요.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여러분들, 고정관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내 인생을 이렇게 지배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고정관념은요, 우리 인생을 지배합니다. 끊임없이 지배를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자, 생각의 노예가 되게 한다고 그래요. 생각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생각을 자유롭게 하십시오. 생각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시오. 세 번째, 노인하면 뭐 기껏해야 몇 년 남은 인생? 이렇게 생각해요. 네 번째, 늙었다라는 것은 노쇠하고 무력하다. 자, 그래서 마케팅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마케팅 옛날에는 18세에서 50세 정도를 마케팅 기법을 썼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 지금. 여섯 번째, 나이 든 사람은 브랜드에 신경 쓰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강릉의 윤양수 목사님, 지금도 브랜드에 신경 쓰지 않으십니까? 좋은 옷. 지금은 좀 덜 하세요. 그리고 교수하실 때 어떠셨어요? 자, 음소거 해주시고. 교수 생활 하실 때. 자, 음소거 좀 해주시고요. 네. 음소거하세요. 자, 음소거 좀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다른 분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지금 음소거가 잘 안 되셔가지고. 우리, 뭐 물어볼 사람들, 자, 그래도 우리 홍경보 목사님 물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에도 그래도 브랜드 뭐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저는 양복 같은 걸 늘 맞춰 입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 브랜드 양자. 백화점 옷 주로 백화점 옷 사 입고. 예, 예. 특히 이게 지성인들의 특징이에요. 지성인들의 특징은요, 양복이에요, 양복. 슈트예요, 슈트. 남성들은 특히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슈트를 입고 다녔는데, 양복이요.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몇 벌 갖고 있었냐면, 70벌 정도 있었어요. 양복만, 양복 바지만 입고 다녔어요. 그때는 좀 날씬해가지고, 제가 키가 180인데, 날씬하고 구두 신고요. 아주 인터내셔널 젠틀맨이 되려고. 근데 그거 다 주고 나왔는데, 옷만 사면 그것만 사는 거예요. 맨날 입어봐, 정장. 어? 아버지 양복 빌려서 입고 막. 자, 근데 그래서, 지금은 가볍고 그냥 가벼운 게 좋아요. 가방도 가볍고, 예. 옷도 그래서 가벼운 거. 아무리 시원해. 더워도요, 교회 가면 저는 갤럭시 양복 입고 갑니다. 아무리 음, 더워도. 근데 진짜 교회 가면 시원해요. 요즘에는 그냥 잠깐 밖에 나갈 때 차 몰고 갈 때 잠깐 덥지. 기온이 아니라 예, 그렇죠. 안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자, 일곱 번째. 나이 들면서 오는 자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가치 추구한다 생각하죠. 나이 들면 뭐 가치 추구 생각하죠. 여덟 번째, 나이 들면 장수 생각해요. 그다음 아홉 번째, 잘못됐네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자, 과거에는 어땠대요? 이 일곱 번째는 젊음의 샘, 노년한 말년, 9번, 돈 벌 능력 상실, 10번,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 다 안 하셨어요? 우리 영숙연구원,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고정관념 이렇게 메모해서 고정관념은 나쁜 관념이라고 쓰세요. 고정관념은 나쁜 관념, 배드하다는 얘기죠. 나쁜 관념이에요. 나쁜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나쁜인 사람이라고 했죠, 제가. 나쁜 관념이에요. 이거 언제까지 계속 가지고 살아요?
본인도 노인이 되는데, 그죠? 저도 노인이 되고, 마찬가지예요. 자, 현재의 시니어 보세요. 자, 1번. 자, 크게 읽겠습니다. 젊은 노인, 음소거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망설이지 마시고. 자, 음소거. 자, 1번. 젊은 노인, 젊은 노인. 야, 영 어덜트. 자, 2번. 회춘, 배춘. 자, 3번. 아직 앞날이 창창한 인생이다. 자, 4번. 이제 의, 늙으면 액티브하고 의욕적, 5번. 새로운 마케팅 표어, 50세 이상, 이제 기- 50세 이상이 이제 마케팅이 제일 떠요. 6번. 나이 든 사람이 브랜드를 만든다. 왜 나이 든 사람이 많이 사주니까 브랜드를 만든다. 자, 7번. 나이 들면서 오는 자유, 가치 추구. 나이 들면 이제 경험 풍부해지죠. 그죠? 인문학적인 가치 높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자본 손자도 보고 손녀도 보면서 굉장히 가치를 추구하죠. 자, 8번째. 장수, 롱지비티. 자, 9번. 삶에 박차를 가한다. 이제 삶에 박차를 가해요. 시간이 아까워. 이제 시간이 아까우니까 나 건강에도 신경 쓰고 그러면서 또 좋은 일, 선행, 봉사를 열심히 하죠. 10번. 새로운 네. 구매력. 11번. 아직 돈을 쓰기 시작하지도 않았다. 아직 돈도 안 쓴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아직 돈도 별로 쓴 게 없대요. 자, 여기 좋습니다. 시니어. 여러분들 뭐가 앞에다 써놓으세요. 액티브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액티브 시니어. 지금 여기 오시는 오시는 저희 선배님들은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선배님들하고 불러드리는 게 제일 좋죠. 저는요, 우리의 입에서요, 늙은이라는 말 절대 쓰지 마세요. 늙은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젊은이라는 말도 자꾸 쓰지 마세요. 젊은이가 뭐 좋은 게 아니에요. 젊은이란 말 쓰지 마시고, 자, 그럼 뭐,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거나, 선배님, 아니면 젊은이는 후배님, 이렇게 불러주는 게 좋아요. 우리 인생 후배, 이렇게 불러주는 게 좋아요. 이 선후배란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아니면 북한 말도 좋아요. 동무, 동무. 동무 참 좋은 말인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됐을까요? 아, 동무 참 좋은 말 아니에요? 아,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아, 지도자 동무, 동지, 얼마나 좋은 말인데, 이상하게, 이게 공산주의의 말이 돼버려가지고, 동무, 동지,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친구를 동무라고 하잖아요. 그죠? 난 이것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부터 안 쓰는 이유가요, 이념 논쟁에 사로잡혀서 그래, 우리가. 그놈의 이념이 뭔지. 네? 이놈이지, 그게 이념입니까? 이념 같지도 않고, 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냥 이념 염동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빨리 뭐, 자, 그러지 마세요. 자, 다음 장. 이제 개인을 재창조하라. 이제는 시대가 개인을 재창조하라. 자, 그래서 요즘에 나온 말이 뭐야? 브랜드 유, 당신을 브랜드하라. 세계의 삶에, 세계에서 사는 거. 이제는 여러분 세계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 창조성의 시대는 허상이 아니라 이미 왔어요. 과거에 상상했던 사람은요, 현재에 이루어져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날아다니는, 여러분들 AI, 자율주행 자동차 나올 줄 알지 못했죠? 이게요, 70년대 만화인데요, 이게 2000년대 들어와서 성립이 됐어요. 30 몇 년 만에. 그죠? 날아다니는 자동차, 여러분 상상했죠?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자, 그리하여 우리는 현실에서는 당장 그렇게 하지 못해도 적어도 정신적으로 이렇게 써놓으세요. 독립계약자가 되어야 된다. Independent contractor. 독립계약자가 되어야 된다. 무슨 말일까? 독립계약자가 뭔 말인지 아세요? 자, 브랜드 유. 자,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 제가 깜짝, 아이서울 유 있죠. 그죠? 서울을 브랜드. 나는 서울을 브랜드하는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들. 서울을 브랜드 가치를 높였단 말이에요. 그죠? 아이서울유. 이게 바로 브랜드 유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서울유 있죠? 여기 보세요. 아이서울유 뭐라고 썼어요? 서울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너와 내가 만나서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그쵸? 서울을 중심으로 아이서울유, 아이천안유. 이게 그 충청도 말 같아요. 아이서울유. 굉장히 좋은데? 충청도 라이트.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충청도는 항상 느려요.
느려 터지기는 진짜 세상에. 예. 자, 도시 브랜드. 여러분들 브랜드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이서울유. 자, 이제 시간이 좀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그래도 좀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대를 일단 보십시오. 자, 1번 보시면 평생 직장 개념 무너진 지 오래다. 아직도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무원 사회는 아직 그런 게 있어요. 공무원 관료주의 사회. 평생 직업은 있어도 평생 직장은 무너졌죠. 2번, 대기업도 이제는 안정된 직장이 아니다. 왜요? 성공과 실패가 빨라졌기 때문에 대기업도 뭐 순간순간 인원 감축을 하죠. 요즘에 최근에 두산이 인원을 3분의 1 가까이 감축했어요. 두산이 어려워져가지고. 자, 세 번째, 평균 6개 이상의 직장과 두세 개의 직업을 갖는 시대가 됐다. 여러분 보세요. 본인의 어떤 저는 잡이 7개가 있어요. 잡을 7개를 해요. 어떻게 하는지 신기하죠. 그죠? 상대적으로 잡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근데 또, 잡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요. 자, 네 번째. 우리는 직업적 삶의 대부분을 일종의 자기고용 상태, 여기다 밑줄 치세요. 자기고용 상태, 즉, 독립된 계약자 상태로 이제 살게 돼요. 자, 여섯 번째. 이론이 아니라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다. 한때는 이론이었는데, 이제는 현상이고요. 자, 일곱 번째. 불안, 불신,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고민해야 돼요. 여기다 밑줄.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신앙인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이미 주어졌단 말이에요. 너무 좋죠? 근데 여전히 불안하고 불신하고 불확실성의 시대에 있다라는 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덟 번째, 당신 자신을 정말로 재창조, 리크레이션. 여러분들 크리에이션이 영어로 창조죠. 여기다가 리를 붙인 게 재창조예요. 리크레이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유예요. 그게 여가. 레크레이션.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창조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살얼음판을 걷듯이.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조심 걸어가면서 자신의 삶을 재창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홉 번째. 자, 이 부분. 자, 명순쌤 읽어줄까요? 9번. 오늘날 세상은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뻥 뚫린 글로벌 시장이다. 브랜드 유가 이런 세상에서 내 능력을 판매하기 위한 최상의 전략이다. 그렇죠. 브랜드, 내 능력을 만들어. 여러분들 가진 능력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코칭학 배울 때, 기독교 코칭에서는 자꾸만, 기독교 코칭이 뭔지는, 본질은 되게 간단하고 쉬워요. 쉬운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 코칭을 가르치는 분의 커다란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능력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자신의 가진 능력을 신장하는 부분이 너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지정의를 주셨는데, 이 지정의 어떤 경우는 표면에 드러나는 보이는 능력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잠재 능력이 있어요. 표면적 능력이 있고 심층적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잠재 능력은 개발하고 발굴해야 돼요. 자, 근데 이거를 그냥 내비두면서 어떤 코칭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잠재의식을, 잠재 능력을 현실화하는 거, 상상을 현실로 바꾸지 않으면 기독교 코칭이 아무리 좋아도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해요. 저는 그런 강의 들어보면서 그거 본질적으로 지적했어요. 우리 현세의 삶과 내세의 삶이 있지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거는 잠재 능력을 발현했기 때문에 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현실적인 능력들 있어요. 그죠? 소프트 스킬들. 그죠? 그걸로 30배, 60배, 100배를 낼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명순. 나올 수 있냐고. 참, 전 기도라는 게 너무 좋아요. 기도는요, 30배, 6배, 100배가 아니라요, 300배, 600배, 1000배 이상의 뭐가 있더라니까. 그거는 특별 은총이에요. 근데
일반 은총 가운데서 나는 특별 은총을 사용할 뿐이에요. 왜요? 내가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나를, 뭐가 필요해요? 먼저 딱 해놓으세요. 나를 믿으셔야 돼요. 먼저 나를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나를 완전히 믿으라는 게 아니고,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잘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그죠? 그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필요하다니까, 코칭에서는. 아니, 이상한 걸 자꾸 가르치니까 제가 헛다리 짚고서 가르치는 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갑자기 무릎을 쳐요. 그다음부터 강의를 안 해, 이분이. 이분이 강의를 안 해. 왜요? 바꿔야 되니까. 바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 통찰력은 저보다 높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거, 예를 들어서 남의 거 배워가지고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그건 이론이에요, 이론. 이론이에요. 실전이 아니에요. 물론 탄탄한 이론은 중요해요. 거기서 완벽한 실천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탄탄한 이론은 중요해요. 그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몸에 관절이 있어요. 관절. 그죠? 관절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관절염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쩔뚝거리게 돼요. 그러면 못 움직여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그때부터 무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관절이 나가버리면. 근데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관절이 말고 간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간절. 이 간절함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열정이라고 부를게요. 간절함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버려요? 그러면 그때 무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능력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렇게 쓰셔야 돼요. 물론 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되어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현할 거를 이제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 잠재 능력 아직까지 내가 얼만큼 남아 있는지.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요. 빙산의 일각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 이상은 다 수면 아래에 있어요. 수면 아래에 있어요. 수면 아래에 있는 거 한 5%만이라도 끌어냈으면 좋겠어요. 5%만이라도. 다 끌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써야 됩니다. 머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유력하신 분들, 뛰어나신 분들의 머리를 좀 빌려오세요. 그 돈 안 들어가요. 빌려오시고 하나씩 하나씩 그냥 실천해 나가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보시면 돼요. 뭐 갑자기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약간의 시간과 노력과 땀과 열정이 들어가야 되겠죠? 간절히 빠져나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간절이 없으면 저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속이에 경일기만 될 겁니다. 제 입만 아파요. 그죠? 자, 10번. 자기 재창조는 이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필수사항. 반드시 좋은 학점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브랜드유 생존 도구 상자라겠죠? 자, 모험가처럼 생각하라. 자, 2번. 눈을 떼지 마라. 돈이 들어오고 나오는 상황을 이해하라. 3번. 마케팅을 터득하라. 자, 거기 뭐라고 썼습니까? 자신을 세일즈하라. 자신을 세일즈하라. 매년 이력서를 업데이트하라.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력서를 바꿔보는 거예요. 저는요, 명함을 한 달에 한 번씩 바꾸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명함을 한 달에 한 번씩 바꿔보세요. 명함을. 저는요, 지금까지 명함을 계속 바꿨는데요. 6개월에 한 번 정도 바꾸는데, 자, 그 다음에 몇 개의 명함을 만들어 보세요.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 명함, 직장인이면 직장인 명함,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만들고 주세요. 왜? 만나는 사람마다? 아니면 내가 독서 코칭이다 그러면 독서 코칭 명함,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한 컬러풀하게 만들어 보세요. 7가지. 그렇게 해놓으시면 좋죠. 내가 영어 강사다. 영어 강사 명함 딱 해가지고. 자, 4번째. 완벽을 추구하라. 완벽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완벽주의자는 나쁘지만 최고의 운동선수나 배우를 보면 퍼펙트라는 단어를 쓰죠. 퍼펙트. 여러분들요, 비즈니스 세계에서 트레이드 될 만한 기술, 연마할 때도 똑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아요. 거룩함이라는 거는요, 정말
거룩함의 추구는요, 이걸 대충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큰일 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망합니다. 다섯 번째, 모함 속에서 번영하라. 자, 하브르탄 여기서 하셔야 돼요. 불확실성을 받아들여라. 여섯 번째, 멋진 실패를 웃어 넘겨라. 유머 감각. 유머 감각. 일곱 번째, 네트워크 확장하라. 수평적 로열티, 충성도를 이용하라. 네트워크 확장하라. 여덟 번째, 첨단 기술을 즐겨라. 피하지 말라. 여기 뭐라고 썼어요? 디지털 리터러시를 업그레이드하라. 디지털 리터러시. 예, 제가 뭐 써놓은 말이니까요. 그 다음에 9번, 젊은이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라. 불쾌함은 후배님 하면서 배우면 됩니다. 응? 아우 이렇게 부르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동생 이러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열 번째, 기술 업데이트에 대한 열정을 키워라. 적응력을 키워라. 이 브랜드유입니다. 이 부분 10가지 여러분들 이거 꼭 오늘 강의 끝나고만 메모로 끝나지 마시고 한번 타이핑도 한번 쳐시시고 걸어 놓으세요. 저도 여기저기 올려놓을 테니까. 자, 다음. 여성적인 것이 세상을 구한다. 이제 괴테가 말을 했죠. 자, 왼쪽 거 이제 보십시오. 자, 옛날에는 경쟁이 중요했습니다. 지금은요. 자, 외쳐보세요. 협력, 옛날에는 규칙, 지금은 관계, 예전에는 하나의 업무. 다양한 업무, 그렇죠. 옛날에는 명령, 지금은요. 물, 질문, 명령, 질문. 그다음 단호한 주장이 아니라 이제는 미묘한 신호, 미묘한 신호, 뉘앙스, 좀 약간 섬세하게 신호를 잘 줘야 돼요. 신호. 자,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이제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단어도 써야 되겠죠? 자, 예전에는 정복, 지금은요? 커뮤니케이션, 그렇죠. 말로 사람을 정복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이제는 커뮤니케이션, 상호, 의사소통. 자, 예전에는 경영, 지금은요? 권한, 위임. 이제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자기가 관리하려고 하기도 있지만, 예전에는 명령과 통제, 지금은요? 관계와 설득. MZ세대는 그렇더라고요. 자, 알아야 할 정보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나누고 싶은 정보. 공유경제라고 있어요. 공유정보.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제 선배들 세대들은 안 나눠요. 저도 강사 생활 오래 해봤잖아요. 기업체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대학교 현장에서도 강의를 오래 했지만, 나누지를 않아요. 아니, 박사가 돼가지고 나누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나누지 않고 뭐 하는지 아세요? 책은 다 기증하는데 그 책 받아줄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안 받아줘요, 이제는. 왜요? 책은 5년 된 거 빼고는 받질 않습니다. 다 버려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제자들한테 책을 다 나눠줘야 돼, 제자들한테. 왜? 어떤 제자들한테? 미래에 보니까 교수 될 사람, 학자 될 사람 빨리 나눠주셔야 돼. 괜찮은 제자들은. 근데, 왜요? 그래서 회초리를 많이 든 제자들한테 주세요. 최고의 선물은. 책도 다 주셔야 돼요. 지식도 다 나눠주시고. 근데 대체적으로요, 안 나눠주고 가요. 안 나눠주고 가요. 심장마비 걸려서. 여러분 죽을 때 다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근데 결국에는요, 뭐가 마비됐냐면, 감각이 마비돼서, 못 주는 거예요. 감각이 마비되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신 것만 계속 받아들였지. 그러니까 사회처럼 가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처럼 신선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나이 들으셔도 이게 필요해요. 제발 다 나눠주고 가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예. 제가 나누게 되던 배경에는요, 연구소장이 죽었어요. 53세의 나이로. 52세의 나이로. 저보다 3살 위였는데, 2살 위였구나. 그분이 그냥 53세의 나이로 갔단 말이에요. 그때가 몇 년 전이죠? 하나도 안 나눠주고 갔어요. 그 박사가. 아니, 근데 너무 강의력은 정말 뛰어났거든요. 책도 잘 쓰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실제 이 나눔, 공유는요, 21세기에서요, 공감과 더불어 제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공감과 더불어 공유할 수 있도록. 이제 여성들은요,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이야. 세일즈를 담당하는 여성이 됐고요.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코로나 이전 이제 시대. 자, 이후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공부하고 질문하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브랜드 유어가 되려면 공부하고 질문하라. 공부하고 질문하라.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코로나 이전.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다. 코로나 이후 is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탈무드 얘기로 가겠습니다. 탈무드 얘기. 탈무드의 참 가장 중요한 말이기도 하고요. 제임스 딘이라는 사람이 또 이 얘기를 했어요. 자,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이건 탈무드에 있는 얘기를 제임스 딘이 얘기했어요. Dream as if you will live forever. Live as if you will die today.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남긴 유명한 말. 오늘 죽을 것처럼 치열하게 살았고 여전히 청춘들이 꿈꾸게 한다는 점에서 그의 삶과 딱 맞아떨어질 겁니다. 예, 제임스 딘. 예, 참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자, 이제 신약성서 누가복음 13장 33절. 자, 오늘의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참 놀라운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가 참 느껴지는데,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이요. 13장 33절입니다. 최근에 제가 누가복음 비유 특강을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이거 라틴어로 한번 성경을 딱 봤더니, 라틴어가 참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글 성경에서도 여러분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우리 자, 다 같이 음소거하고 현대인의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하십시오. 자, 시작. 사실은 오늘도 오늘도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계속해서 내 길을 가야 한다. 한다. 여러분, 자, 예수께서요. 그리고서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로 한번 누가 읽어주실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 성경 갖고 계신 분. 되게 쉬운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나. 아멘. 제가 이 마지막 강의에서 이 말씀으로 피날레를 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예수님은요, 우리의 최대의 상상력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최대의 상상력이세요. 이분이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현실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비즈니스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이분이 미친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을 바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또 우리가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또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얻었죠. 그죠? 은혜로.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실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또, 내일 또,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내 길을 가야 한다. 세상에. 이 한 길로 가신 그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라틴어가 너무 멋있어요. 베름타멘, 오포르테트메, 호디에 에트 크라스, 에트 세코 엔티 디에 암블라레 이렇게 읽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길을 잃지 않고 잘 가고 있습니까? 그 길을 걸으며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 길을 위해서 지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길 끝에는 이거 어떤 노래 같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노래 그룹이 불렀던 것 같은데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뭐 하면서 불렀던 개인적인 기억이 나. 뭐죠? 나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내가 좀 신세대 곡들은 잘 모르는데 G.O.D의 길이라는 노래가 예, 있어요. G.O.D의 길이라는 노래죠. 그죠? G.O.D의 길. 그 가사 들어보면요. 어,
G.O.D의 길. 혹시 누가 지금 여기 틀어줄 수 있겠습니까? 네. 한번 누가 검색하셔서 그 길 음악 하나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G.O.D의 길. 누가 한번 틀어주시죠. 이 줌이 참 좋은 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영수경고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네, G.O.D의 길. 뭐, 자, 이름도 참 G.O.D예요. 아씨. 소문자 G.O.D입니다. G.O.D. 자, 길. 자, 여기서 들을 수 있습니까? 네. 이게 공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냥 이거 유튜브로 틀어서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유튜브로 틀으면 돼요. 음, 어, 이게 제가 공유를 그치고, 공유를 그치고, 잠깐만요. 음. 근데 그러면 녹화는 어떻게 중지를 할까요? 네, 녹화를 여기서, 음, 잠깐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